접목하시면 코로나이어도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방광역시의 4층짜리 건물에 고시텔을 운영하고 있고, 리모델링과 여러가지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오픈 약 한 달 반 만에 풀 만시를 이루고 8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 현재는 예약 대기자가 50명 정도이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문의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환경에서의 고시원 사업은 해도 괜찮을지라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고시원 사업을 할까? 라고 생각만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매우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별도로 메일로 연락을 주셔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코로나인데 이게 고시원 사업을 하면 잘 될지, 요새 고시원도 레드오션 시장이라는데 과연 잘 될지라고 막연하게 걱정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고시원 시장은 레드오션 시장이 아니고, 그렇다고 블루오션 시장도 아니고 퍼플오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이해하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영상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원 사업 코로나이어도 잘 됩니다. 단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위치 좋은 곳에 방이 큰 곳을 고르시고 깔끔하게 만들고 아이디어를 접목하시면 코로나이어도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시원을 오래 하셨던 전문 선배님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건방지게 말씀드리게 되는 게 굉장히 쑥스럽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고시원은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아직은 괜찮은 사업이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퍼플 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퍼플 오션이란 기존의 레드 오션 시장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개척한 새로운 가치의 시장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이미 시장이 증명된 곳에서 약간의 아이디어 수정만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인 거죠. 우리는 고시원이라면 기존의 안 좋은 이미지와 답답하고 좁은 공간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를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꿔놓으면 분명히 승산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 한번 자세히 볼까요? 1인 가구 수가 해가 갈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2020년에 1인 가구가 6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21년 10월 자료에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난 수치인 20년이 906만 명이고요, 21년 3분기에는 936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총 2338만 가구인데 936만 가구이면 1인 가구가 전체 중에서 거의 40% 정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전체 중에 거의 반 조금 못 되는 가구가 1인 가구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현재의 실정은 어떠냐? 다음은 서울시의 청년 여성을 위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전체 중 약 74.2%가 주거비가 부담된다고 하였었고, 부동산 계약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원하는 위치의 주택 매물 부족 같은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가장 큰 부담이었던 것은 보증금과 월세 비용에 대한 부담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43.5%라고 합니다.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는 연립, 다세대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고시원과 원룸이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었는데요, 1인 가구가 현재 전국에 약 936만 가구이고 이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인 가구의 거주처의 형태인 단독주택,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연립과 다세대가 더 많이 늘어나면 고시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요즘 젊은 2030들한테는 보증금 월세 부담이 있기 마련이고 대학교나 회사의 근처로 2년 정도가 아닌 몇 달로 단기간으로 거주하고 싶은 수요도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몇 년 계약으로 살 수는 없고 보증금의 부담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936만의 1인 가구 중에서 고시원에 살고 싶은 수요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되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1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93만 6천 명이 고시원에 예상 수요 인원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전국의 고시원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대략 12,000개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19년에 소방청에서 집계한 자료라서 그 사이에 다소 늘어날 수도 있기는 하는데요, 대략 13,000개라고 치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고시원당 대략 방이 50개라고 치면 수용 가능한 전체 방은 65만 개의 방입니다. 이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93만 6천 명의 고시원의 예상 수요 인원보다도 고시원 전체 방 개수가 모자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고시원 자체가 앞으로 신규로 더
더 늘어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9년에 신소방법으로 앞으로 신설하는 고시원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2022년 7월부터는 서울 신설 고시원에는 더욱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물론 기존의 고시원은 고칠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9년 신소방법은 복도 폭이 1.5m 이상이 되어야 하고 피난 유도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도가 3번 이상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불이 날 경우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복도 폭이 더 늘어나게 되어서 새롭게 만드는 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방을 좁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 2022년에는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개정을 했는데요. 서울 내에서 앞으로 새롭게 신축이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전용 면적 7제곱미터이어야 하고 화장실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9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즉 이제 서울에 창문이 없거나 내창방이 있는 그런 고시원은 신축으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새롭게 신축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고시원을 새롭게 만들기에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새롭게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따라서 고시원을 새롭게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고시원을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낮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원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치적으로만 따져봐도 아직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고시원은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운영하고 계셔서 돈은 적게 들이고 적당히 관리만 하려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은근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가급적 젊은 세대들을 겨냥해서 프리미엄 고시원과 같이 멋지게 꾸미고 장식하면 이에 맞는 수요를 잡기에는 수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아주 낡고 어두운 이미지의 고시원을 이렇게 멋진 고시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끔만 한다면 이미 반 이상은 성공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프리미엄 고시원까지 하기에는 돈이 좀 부담되고 돈이 부족하다 라고 하시면 기존의 고시원을 인수해서 이 정도로 깔끔하게 저렴하게 도배 정도만 하고 조명 바꿔주고 나머지는 깔끔한 소품들로 채우고 청소 관리를 잘하는 철저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갖고 나간다면 아무리 코로나가 있더라도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표는 어떤 다른 고시원 전문가님이 정리를 해 놓으신 표인데요. 통계청 자료와 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서 일부 발췌하셨다고 합니다. 즉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고시원은 진입 장벽도 낮고 5년 이상 장기전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노동의 투자의 시간이 적은 데 비해 수익은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창업 비용이 1억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고시원을 임차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저처럼 고시원 전용 건물을 매수해서 건물주로 운영을 하더라도 기본 맥락은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시원 창업을 하고 나서 소상공인 대출로 영업 시작 후 3개월의 실적이 있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하면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시면 몇몇 분들은 좀 의아해 하시겠죠. 아니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직장 좀만 다니고 돈 모으고 다 고시원 사업을 하지 왜 다 안 하겠냐, 다 이유가 있어서 안 하지 그렇겠냐, 너무 장밋빛만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이죠. 네, 물론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재테크나 사업은 각자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뭐가 맞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1억 미만으로 빌라나 아파트에 갭 투자해서 시세 차익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거나 경매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재테크를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굳이 이렇게 해서 황금 흐름에 안주하거나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다만 고시원 사업은 본인이 잘만 하면 안정적으로 고수익률의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고 향후에 매각을 할 때는 일부 시세 차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처한 상황과 가용 자금을 감안하고 운영할 스타일에 따라서 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생각만 있지 바로 실천하기에 두렵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괜히 해서 망하면 어쩌지? 잘 안 되면 어쩌지? 라고 주로 생각을 하죠. 물론 이렇게 신중한 것도 좋은데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하고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되겠고요. 언제나 제가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직장은 평생 다닐 수 없고 언젠가는 우리는 직장의 울타리에 나와야 할 텐데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평생을 55세나 60세까지 살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요즘은 적어도 80세 정도까지는 다 살 건데 회사를 정년 퇴직하고 나면 뭐를 할지 여러모로 미리미리 10년이나 20년 전에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또한 요새는 고시원들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설을 갖춰놔야 하는데 고시원 이용자들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넓은 평수입니다. 예전처럼 1평 남짓한 고시원은 혹시 인수하게 된다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 한 3평 정도의 원룸텔 정도의 수준의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는 고시원으로 만드신다면 아무리 코로나여도 수요층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의 수요는 어차피 있고 또한 공동으로 생활하는 게 아닌 어차피 한 명씩 방에서 생활하고 일부만 공용 공간으로 이용하니까요. 대신 가급적이면 방 안에 샤워가 가능한 화장실이 있고 개별로 큰 냉장고는 구비가 되어 있게끔 하셔야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제 채널에서 고시원 차별화 운영법 등으로 여러가지 많이 다루고 있으니 앞으로 제 채널의 영상들을 참고하시면서 인사이트를 얻으신다면 많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